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2.6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기준선인 100을 하회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7.3을 기록했는데 이는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대선 등 시장의 변수가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 뉴타운은 동작구 노량진, 대방동 일대에 들어섭니다. 서울 서남부권 요지로 꼽히는 노량진 뉴타운은 한강에 인접해 있고 여의도는 물론 광화문과 종로, 강남 등 서울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대중교통 인프라도 풍부한 만큼 신흥 주거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정책이 최우선 공약으로 꼽히면서 판을 흔들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 모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내세웠습니다. 그 밖에도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의 전면적인 개편을, 이재명 후보는 1주택 위주의 보유세 완화를 내세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대선 이후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이제 대선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판을 뒤흔들 제1의 변수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꼽히고 있는데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시장의 열망이 크다라는 거겠죠. 자, 여야 대선 후보 모두 1호 부동산 해법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디테일에 있죠. 자, 그런 만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 꼼꼼히 따져보면서 실현 가능성까지도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도 받아보시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도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함께해 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새 물가는 계속 뛰고 또 시장은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로 불안한 모습 보이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함주원 부장님이 인플레이션 해지, 안전자산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이런 안전자산, 이런 부동산의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상황,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 이로
그로 인해서 이런 안전자산이라는 부동산에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10일 안팎으로 이제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로도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이제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가 끝난다면은 이 부동산 공약들이 실천이 된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 많은 투자의 수요가 부동산에 역시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정말 이번 기회가 조금 자산의 증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플레이션 해지, 안전 자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앞으로의 가치가 높고 본인의 자산 가치를 크게 늘릴 수가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32조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전략을 잘 짜셔야 되겠죠.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보도 내용과 함께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알아봤으면 지역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봤을 때 입지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지역, 어디?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개발호재의 메카,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개발호재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용산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미래 가치는 높고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바로 이제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이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앞으로의 가치,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제 세 번째로 홍제동 어떤 메리트가 있는 지역인지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2조 토지 보상금 풀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만큼 유동성이 상당히 부동산 시장 안에 풍부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투자의 전략을 잘 모색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먼저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어붙은 주택, 그다음에 토지 거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주택뿐만 아니라 이런 토지까지 이런 거래량 자체가 확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그만큼 뭐 금리 인상이다, 아니면 주택 가격 그만큼 높아짐에 따라서, 아니면 대출 규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타 사항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투자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얼어붙었다라는 표현이 현재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바로 32조 토지 보상금 자체가 풀리면 기폭제가 될까? 이게 의문형으로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의문형일까요? 그만큼 32조라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로 봤을 때 1기 신도시라든가 2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그때 당시에 약 50조 정도 풀렸습니다. 근데 이런 50조 가운데 안에서도 약 80%가 부동산으로 재투자로 이제 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32조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서 기폭제, 이런 32조가 기폭제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은 토지 이제 시장이죠. 소비 심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나와 있고요. 16개월 만에 기준치 아래로 뚝 떨어졌다. 그만큼 매수 심리가 뚝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 촉발할 수도 이제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록색 그래프가 주택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그 토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1년도 1월 달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지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142.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이제 집가 상승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 시장 안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다. 소비 심리가 그만큼 높았다라고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요 근래에 바로
내려가는 추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주택의 경우는 그만큼 하락. 거래량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었지만 토지 보상이 32조가 풀리면은 다시 거래량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부동산 소비 심리가 빙하기에 돌입했다는 평가 속에 3기 신도시 등 32조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이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 안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죠. 풍부해지는 만큼 다시 부동산으로 이런 금액 자체가 쏠린다면 이제 부동산 지가 자체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망세, 지금 관망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관망세일까요? 대선이 끝나고 바로 지방선거가 끝나면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공약 자체가 부동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규모 이제 공급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적으로 완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동산 공약이 실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시기에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관망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선거도 이제 마찬가지죠.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대규모 투자자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토지 보상금까지 풀리면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가가 우상향이 될 수가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시장 안으로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안전자산이 부동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일례로 이제 봤을 때 지금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지금 뭐 이제 세계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 보상금 자체가 주식으로 이제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앞으로의 가치가 있는 안전 자산인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가 그만큼 부동산 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종목, 부동산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 아니면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할 수가 있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투자 트렌드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택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우리나라 이제 대표 주택하면 아파트가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로 이제 먼저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출 규제라든가 금리 인상 아니면은 이제 지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바로 아파트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 예정지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대선 공약들 자체가 대규모 공급 계획에 맞춰져 있죠.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시장 상황에 맞게 선점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선 공약 끝나고 실천이 이루어지면은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토지 보상금도 풀리면 다시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선점입니다. 가격 자체가 오르기 전에 미리 선점하셔야지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울시 안에서 정말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이런 재개발 지역이 아파트로 변했을 때에는 소액으로 접근해 놓고 나중에 아파트로 변했을 때는 그만큼 수익 자체가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정말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는 이제 재개발 종목, 이제 그 정비 사업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입지가 그만큼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GTX 노선이라든가 뭐 신안산선, 그다음에 신분당선이라든가 이렇게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고요. 자연 환경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민족공원이라든가 남산이라든가 한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뒷받침이 되는 지역이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아니면은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이제 몇십만 명 이상이 창출이 됩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용산에서 활발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가 좋다라는 말은 그만큼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서울의 중심인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3박자 모두 만족합니다.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규모로 일자리가 창출이 될 예정이고요. 자연 환경도 뒷받침이 되죠. 이런 이제 뭐 민족공원이라든가 남산이라든가 아니면 한강변에 속해 있다라든가 이렇게 자연 환경도 뒷받침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고의 교통 호재죠. 교통 호재가 있는 만큼 집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대규모 호재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봤을 때 용산 주변 아파트 지가 굉장히 높죠. 그만큼 이런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용산 지가 아무리 이제 높다라고 하더라도 재개발 지역, 노밀집 지역의 경우 그만큼 높을까요? 아파트만큼 높지 않죠. 그만큼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은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면서 나중에 재개발이 됐을 때는 주변 아파트와 키 맞추기가 되면서 그만큼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투자 지역, 용산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죠.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를 받아보면서 정말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 저희와 함께 이제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 가치 높고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는 홍제동 역세권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지도상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 노후도 기준을 체크를 한 겁니다. 그만큼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런 이제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안에서 이렇게 노후가 되어 있는 지역은 상당히 드뭅니다. 정말 드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교통의 호재까지 있죠. 바로 강북 횡단선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지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저평가 끝판왕 바로 홍제동입니다. 강북 횡단선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고요. 소액 접근 가능하면서 높은 시세 차이까지 받아보면서 재개발이 됐을 때는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재개발 종상향되면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홍제동. 시간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굉장히 높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가치도 상당히 높고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저평가 끝판왕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가는 어떻게 상승이 되죠? 바로 W 곡선으로 상승이 됩니다. 상승기가 있으면 당연히 하락기도 있겠죠. 지금 부동산 시장 보면은 어떤가요? 조금 하락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상향 곡선을 타려면 바로 지금이 투자 타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대선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보상금 이제 풀리면은 우상향 곡선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향 곡선일 때 지금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투자 종목은 어떤 거? 바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정답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투자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용산, 그다음에 홍제동에 승부를 거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진짜 정말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큰 이제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아파트 입주권 노려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 보이면서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안전자산 저희가 다 둘러볼 수 있겠습니까? 선별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부동산에서는 역시나 뭐 입지, 개발 호재 다 갖추고 있는 지역들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 지역들 이제 정보 체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6호선 이태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죠. 용산의 중심은 어디다? 바로 민족공원입니다. 민족공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이제 자연 환경으로 조성이 되는데 이런 자연 환경의 개발의 호재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태원 역세권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한남 뉴타운 아래는 바로 한강이 흐르고 있죠.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중앙에 위치한 이런 이태원 역세권 그만큼 앞으로의 가치가 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이제 부분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8년도까지 이제 부분 개장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자연 환경이 조성이 됨으로써 주변 집값 빠르게 상승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공원으로 탈바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민족공원 바로 옆에 수성구 기지도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수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교통의 이제 호재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신분당선이죠. 도빙고역 그다음에 용산역으로 신분당선 2단계 연장안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만큼 최고의 교통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한남 뉴타운 2구역부터 5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명품 주거 타운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론 한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명품 주거 매장이 한남동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촌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이태원 역세권 이런 개발에 대한 수혜 받아보면서 명품 주거 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시세 한번 보시면 시세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 3억 4천만 원, 이제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고의 명품 주거 타운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선점 투자,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 받아보실 수가 있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투자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볼 지역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입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대문구 홍제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안에서도 바로 홍제 역세권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3호선 단일 노선이지만 여기에 강북횡단선이죠. 강북횡단선이 들어가면서 바로 더블 역세권으로 홍제 역세권이 변화를 꿈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통의 호재 주변으로도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는 만큼 집가 상승, 그다음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교통의 호재는 바로 강북 횡단선이죠. 이제 목동에서 시작해서 이제 청량리까지 들어가는 노선인데 그 안에 이제 홍제 역세권이 포함이 되면서 집가 상승 빠르게 이제 상승을 시킬 수가 있는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분당선도 이제 바로 위에 바로 한정거장 위로 가면은 신분당선 연장안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만큼 이런 집가 상승 빠르게 이제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제 역세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소규모 이제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모아타운이라든가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비 사업들이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여기 보시면은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이런 노후도가 갖춰진 지역은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드뭅니다.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제 역세권 이제 보시면은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된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인프라가 좋아지고 인프라가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 땅값, 집값이 상승이 된다. 홍제 역세권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이제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이 앞으로도 그만큼 상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도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전세값이 상승이 되면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홍제동의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가치가 그만큼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앞으로의 가치로 인해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재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홍제동 시세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앞서서 이 용산구까지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함주원 부장님이 용산 또 서대문구 홍제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함주원 부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는 물론 또 변화하는 트렌드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정세가 많이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굉장히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최대한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자,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현재 상황보다는 우리나라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대선과 그리고 향후 변화하게 될 부동산 정책들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하고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지역들 총 키워드는 3개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아파트, 두 번째 재건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아타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떠한 개발이든 간에 아파트를 노려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최대한의 소액으로 S급 상업지, S급 입지에 내 집 아파트를 하나 마련할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귀가 번쩍 뜨이는 키워드들만 골라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과연 어떤 지역들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인 분당선, 신분당선,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한 단지 내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1기 신도시 중에서 강남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좋은 교통 환경과 그리고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이 되어 있는 분당입니다. 분당이다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판교, 이 판교 신도시가 생김에 따라서 이 분당 지역이 생각보다는 저평가를 받게 되면서 지난 5년 동안 가격 상승률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올라간 퍼센테이지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 성남 외곽 쪽이나 아니면 다른 수도권 지역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분당이 이제 올라갈 턴이 지금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분당 지역들 이제 재건축 연한에 다다르다 보니 그 중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할 만한 사업성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오리, 미금, 서현, 순회, 정자 이 지역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용적률을 갖고 괜찮은 사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자, 그 아파트들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속해 있는 단지 내 상가입니다. 자, 단지 내 상가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지금 신문 기사 또는 다양한 정보 글들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서울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포, 개포, 잠실 등 다양한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들 이미 아는 사람들은 휩쓸어 갔습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 정비 법령에 따라서 이 상가들 자체도 구제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 재건축이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만큼 이런 상가들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재건축의 입주권을 노려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쪽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주택수 하나 늘리기 두려우신 분들 또는 우리 자녀들한테 뭔가 하나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 당장으로는 자본이 좀 부족하다 또는 아이들 명의로 향후에 청약까지 한번 넣어볼 수 있을 만한 그 기회를 박탈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지 내 상가를 활용을 하셔서 재건축 입주권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이 정자역입니다. 정자동이고요. 자, 탄천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편에는 상업지구, 오른쪽 편으로는 바로 베드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 왼쪽 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곳에 네이버 본사, 두산타워와 그리고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주상복합 아파트들 또는 업무시설이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그만큼 많은 업무시설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상업지구로서 초고층의 아파트들이 올라가 있는 이곳입니다. 자, 바로 탄천 길 건너편과는 좀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왼쪽 편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업무시설을 넣고 많은 자급자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들로 앞으로 향후 개발을 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지역들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정자동 지역입니다. 자, 정자동 같은 경우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본사 그리고 두산타워와 현대중공업 R&D 센터를 필두로 해서 그 이외의 다양한 업무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두산타워 같은 경우에도 완공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모습 살펴볼 수가 있으면서 그 이외에 대규모 호텔 시설들, 업무 시설들도 현재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본다면 이 정자동 지역이 성남시 쪽에서는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전시관이라고
이 1기 신도시 분당 지역을 분양을 했을 때 샘플하우스 용도와 청약시설로 사용을 했었던 이 주택 전시관도 자, 바이오헬스 허브로서 업무 시설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바로 바이오 관련된 개발 시설들 그리고 연구 시설들이 이곳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일대에는 더욱더 많은 업무 시설들이 쭉쭉 뻗어나간다. 자, 정자동뿐만 아니라 이 경부고속도로 길 건너편에도 상당히 넓은 부지들이 아직 존재합니다. 자, 이곳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들을 넣게 된다라면 자급자족이 가능한 분당으로 거듭이 나다 보니 1기 신도시의 가장 큰 단점이었죠. 자, 단순한 베드타운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이제는 자급자족이 가능해진다. 수많은 업무시설, 판교와 더불어서 이 일대에는 정말 많은 업무시설들이 들어온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 지난 5년 동안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설픈 재건축 연한 연도, 그러니까 지어진 지 20년에서 25년 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사실 가격 상승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가 어떻게 본다라면 거지존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니 그때 연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아파트 연한이 25년에서 이제 30년에 다다르다 보니 이제는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현동에 있는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 이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되었고요. 재건축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시장님들이 모여서 정부에 다양한 것들을 요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이 1기 신도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천명해 놓은 상태다 보니 자, 어떠한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크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어떠한 선거든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후보들이 더욱더 많아지다 보니 앞으로 이 1기 신도시의 개발 눈여겨보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재건축 아파트 찾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용적률이 무조건 낮은 아파트를 찾아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3종 또는 상업지구 내에 있는 것도 가장 좋겠지만 상업지구와 인접해 있는 것들도 상당히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향후에 종상향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자, 1기 신도시 문제는 또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을 피해 갈 만한 사업성을 갖추면서도 수직 또는 수평 중축이 힘든 곳들을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교육 환경 영향 평가 또한 피해 가야 됩니다. 자, 이것을 패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 그것도 살펴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주민들의 협조 무조건이죠. 자, 업무 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하셔야 재건축이 좀 늦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만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런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사업성이 괜찮은 곳들 찾아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아파트의 주소를 같이 공유하면서 아파트의 지분을 같이 쓰는 그러한 상가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는 사람들만 투자를 해왔었던 곳이었지만 이제 얼마 전부터는 신문 기사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자, 다주택 피하고 입주권까지 풍기 현상 벌어진 투자가 뭐길래 바로 단지 내의 상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애물단지, 참 단지 내 상가 월세도 거의 안 나오고요. 사실 월세가 안 나오다 보니까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 상환하기에도 상당히 힘든 그러한 사실 투자처가 맞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재건축을 노린다고 하면은 좀 말이 달라지겠죠. 자, 그런 투자, 이런 곳을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자, 평당 가격, 상가 평당 가격이 이제는 5억까지 돌파를 하면서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곳뿐만 아니죠. 반포, 그 이외에 다양한 지역들,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집을 매수하기 힘들다 보니 이제는 상가를 노려서 투자를 한다.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40억에서 80억 그렇게까지 많이 보유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사지 않는 이상은 종부세가 안 나온다. 그리고 상가를 갖고 있을 경우에 향후에 청약 당첨의 기회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자, 바로 상가 투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기회의 땅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취득세율 같은 경우에도 자,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8% 그리고 3주택 같은 경우는 12%까지 적용을 받는 반면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4%.
자,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뭔가 하나 해주고 싶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러한 지역 투자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상가,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미리 선점하셔서 높은 가격의 상승 기회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또한 상가조합원의 재건축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사실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따져서 실제 분담금 자체가 상당히 높았었던 반면에 이제는 법령을 좀 개정을 해서 실제 주변 시세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쪽한테 좋은 기회가 된다 하겠지만, 자, 결국에는 될 만한 곳에 상가에 들어가셔야 된다. 재건축이 될 만한 곳들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매매가 1억 8천대에서 2억 2,700만 원대 소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 얼마 안 나오죠. 상가 지금 썩어 있습니다. 월세 거의 받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하지만 재건축을 노려서 자, 3년에서 5년만 좀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버틸 수 있는 분들만 따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실제 투자금에 뭐 대출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시게 된다면 보통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투자 금액대가 발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역세권, 업무시설, 학원가 및 학군의 조화가 이루어진 분당 정자동입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면서 타 지역 대비 여유 용적률도 높고 중상향시 개발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지역. 그리고 1억에서 2억 소액 단지 내 상가입니다. 자, 이런 물건들 찾아보시기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어떠한 지역들 실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가격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시고 따로 이런 식으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기 신도시 재정비로 다시 한번 좀 주목해야 될 때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확인해볼 지역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또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시세가 지금 현재 6억 8천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역시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오늘의 키워드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 키셔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그리고 플러스로 키워드를 반포 1동을 한번 넣어서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지역 원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모아타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지상을 공원화시킨다고 하면은 바로 이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반포자이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일대가 개발이 된다라면 반포자이와 조금 맞먹을 만한 그러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히려 입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9호선 바로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신논현역 그리고 논현역 이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역세권들 사이에서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쪽으로는 신사역, 아래쪽으로는 2호선 지나가고요. 뭐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까지 완비가 되어 있는 강남대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반포 1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그 가치는 상당히 높겠죠. 자, 뿐만 아니라 바로 오른쪽에는 삼성동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인 영향도 아니고요. 어설픈 지하철 노선도 아닙니다. 자, 마이스 산업단지로서 개발이 되는 삼성동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을 통해서 5분에서 10분이면 도달이 가능한 지역의 개발 호재입니다. 걸어서 도달하려면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를 잡아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그만큼 가까이에 있는 개발 호재. 이곳에서 발생되는 뭐 경제적인 유발 효과 아니면은 뭐 따로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될 뭐 인구수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가까이에서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다. 자,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 공사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아마 다다음 달 정도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단계 공사가 강남에서 신논현, 논현, 신사까지 연결이 되는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지역이 바로 여기죠. 자, 그러면 신논현역, 9호선, 논현역, 7호선과 신분당선. 자, 이렇게 총 3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이 블록 안에 위치해 있는 주택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이 신분당선은 용산까지 뻗어나가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 많이 있는 지역들이죠. 삼성동, 그리고 용산.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을 통해서 어느 곳으로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지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하철역까지는 한 8분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큰 호재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집값들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삼성동, 용산 집값 비싼데 누가 들어가 살겠습니까? 자, 그곳에서 조금 더 벗어나 있는 이러한 지역들 노려서 투자를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롯데칠성부지 일대 서쪽 롯데타운 같은 경우에도 뭐 대규모 개발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걸어서 약 10분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들이 강남대로 일대 상당히 많은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대로 이곳에 왜 대기업들 본사들을 넣고 대기업들이 직접 건축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자, 이제까지 낮은 건물로 위치해 있었던 이 상업지역들이 이제는 초고층 건물들과 새롭게 번쩍이는 상업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대로 논현동과 이 반포동 이 사이에 위치는 강남대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어떠한 건물들이 올라가고 얼마만큼 많은 타워 크레인들이 서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서야 빛이 발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라면 대기업들의 투자 이유 이제는 이해가 가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입니다. 뭐 GTX 2개 노선 들어오고 뭐 이런 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 거리에서 일어나는 개발 사업,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이 사업도 결국에는 10년 이상짜리 사업입니다. 자, 하지만 자, 이곳에 지하화 시켜서 공원이 위에 조성이 된다라면 오늘 말씀드린 곳 바로 이곳입니다. 반포자이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자, 그러면 반포자이도 이 공원을 내려다보게 되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이곳 역시 바로 이 공원들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모습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단기적인 개발 사업 아니니까 좀 장기적으로 예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서초구 사업에서 구에서 진행하던 사업에서 자, 이제는 서울시로 그 공이 넘어갔습니다. 서울시에서 과연 어떻게 추진할지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곳입니다. 원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여기서 1차, 자, 그리고 이곳에서 2차, 그 이외에 이 옆에 지역에서 한 3차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자, 이곳이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로주택에서 이제 모아타운으로서 정비가 된다라면 이 주변 일대 좀 대규모 아파트 시설들과 다양한 거주 시설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 이제 길 건너편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반포자이입니다. 자, 이곳과도 좀 견줄 만한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 서울시에서 어떠한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후도도 이미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아닌 바로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서의 반포 일동의 개발, 그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큰 기대, 저도 큰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포 일동 빌라촌. 자, 신문 기사입니다. 자, 오세훈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바로 모아타운. 자, 신축 빌라들이 곳곳에 들어섬에 따라서 사실 블럭들로 나눠서 소규모 재개발,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조금 힘든 지역이었었지만 이렇게 한껏 한 번에 모아서 새로운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바로 다양한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하나 둘씩, 자, 그러면은 서초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인센티브에 따라서 바로 임대주택을 넣게 된다라면 상당히 많은 주택을 확보하면서 바로 거주시설에 대한 확보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서초구와 서울시 입장에서도 많은 세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사실 지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서초구에서도 서로 윈윈윈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이 모아타운으로서의 개발을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가 반포동입니다. 자, 이 길 건너편에 보이는 게 바로 반포자이인데요. 자, 이 반포자이를 더 이상은 올려다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가 정리해 드릴 텐데요. 매매가 6억 8천에서 7억 6천대입니다.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 약 3억에서 4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발생이 되시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월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투자 금액은 조금 높은 편이지만 이곳에 붙어 나갈 프리미엄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반포동입니다. 반포자이와 서초동 일대 고가 아파트들 가격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강남대로 왼쪽편에 위치해 있는 반포동.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했었지만 이제는 이게 모아주택으로 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셔서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 품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김원준 전무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 열려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